기자분들께 한번 요청을 드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전략팀 약 20여 명과 원하시는 기자분들하고의 공개 토론회를 아마 요청할 겁니다. 거기에 많은 기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극우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 우리 공화당에 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의 공동대표로서 진솔되게 우리 기자분들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인지연 수석께서 논의를 하셔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새로운 정치, 우파 정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정당 개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인적 쇄신, 2030, 40 세대 교체라는 우파 정당 개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파 정당, 소위 말하는 보수의 틀에 갇혀 있는 정당의 개혁 없이는 정당 개혁은 어렵습니다. 진보의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개혁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우파 정당 개혁,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개혁까지 우리 같은 공화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화당의 영입 2호 최혜림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1977년생 42세고 3살, 6살, 9살의 엄마입니다. 포스코 ICT R&D 센터 기술 전략그룹 R&D 기술 지원팀의 책임 연구원입니다. 13년간 포스코에서 근속을 했고 젊은 IT, ICT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겁니다. 최혜림 씨의 용기와 애국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아무도 이 불법 정권과 투쟁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스팔트에서 투쟁의 길을 4번 겨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투쟁만 하는 그러한 정당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많은 입당과 출마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그러한 부분들을 벗겨나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은 젊은 청년들의 출마 발표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부 정당들이 통합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공화당은 4.15 총선을 향한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논의는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러한 정치 세력입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통합의 문을 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즉각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의 참패, 우파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고향 출마가 아니라 21대 국회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좌파 독재의 시스템을 갖출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 대표는 희생과 국민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팔을 잘라내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힘들더라도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파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이 몇 명 있으니까 같이 뭉쳐야 된다. 그것은 철진한 과거의 폐섭 정치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치가 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무능했고 무기력했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파도와 같은 큰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공화당은 가겠습니다. 책임지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또 세 딸의 엄마로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청년 전문가 영입에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젊은 인재와 함께 2030, 40이 축축되는 그러한 정치판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입당 안녕하십니까. 영입 2호로 소개받은 최혜림입니다. 간단한 제 프로필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단국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회사 생활 중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워킹맘으로 살면서 우리 공화당의 발로 뛰는 일꾼이 되고자 포스코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3년 근속을 마무리하면서 기술전략그룹의 책임연구원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시절 연구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저전력 구동 설계에 관한 것이었고 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수의 학회에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서 제일 가까운 일본에만 발표차 참석을 했고 그 후 입사하여서 무인 경량 전철 국산화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에 투입됐으며 그 다음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 조성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력 공급, 수요
전력 수요 반응 사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의 마지막 소속 부서는 R&D 센터 기술 전략 그룹에서 제일 메인 프로젝트인 AI, 빅데이터, RPA 클라우드, 4차 혁명의 제일 메인 아이템인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학 엔지니어일 뿐인데 정치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의 후세,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에너지 전쟁이고 전력, 데이터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 전쟁, 에너지 전쟁, 기후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에는 90년도에 UN 환경기구에서 채택된 교토협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90년대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의무 감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의무국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책과제로 인텔리 그리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프로젝트 인발부돼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과 기후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복지가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4차 혁명을 준비하는 산업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선점해야 하는데,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 본 결과, 그리고 신입사원일 때 10년 전에 기술을 봤을 때 신기술이라는 것은 10년 그 이상의 상용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기간과 시간과 돈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 로드맵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기존에 형성된 하이테크놀로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할 때 대기업 K에서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 연봉 협상까지 갔지만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인 중에도 저를 스카우트 제의하겠다고, 육아휴직인 걸 알면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S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건비 프로젝트 1억, 남부럽지 않는 고액 연봉,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반복된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도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정적인 상황을 버리고 제가 험하다는 주변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일꾼이 되겠다고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현실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일 때 동아일보 앞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서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쉽게도 저는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벅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사에 복직해서 회사 업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력, 에너지, 4차 혁명의 전기전자 데이터 제어 시스템 쪽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문정권의 미래 산업의 파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게 아이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R&R과 법치가
부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파탄 났는데도 거짓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국민들이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도 정권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평화 화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소불위, 촛불 집회는 민심이면서 태극기 집회는 묵살하고 있는 분열을 야기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암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퓰리즘과 슈퍼 예산, 추경, 공무원 일자리 증원은 결국 지금 현 세대 내가 누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새 아이가 취업도 하기 전에 벌써 세금 빚더미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거부되고 있고 사회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우리공화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반짝 선거쇼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 국민적인 집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공화당이 진실되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공화당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불의에 대항하는 우리공화당의 3년 동안의 꾸준한 활동,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선거 정치인들이 얄팍한 포장술로 언변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좌파 정권에게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느냐에 대한 반성, 자아 성찰이 우파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자아 성찰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란 무엇인가?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 법치와 정의, 안보, 경제, 자유, 신의와 같은 애국 가치를 진정하게 추구하는 게 바로 진보 애국 우파입니다.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진보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민심, 여론을 화합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장악할 기술 강국을 맥을 유지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해왔던 책에서만 본 게 아니라 현장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 한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관계가 기술 외교, 좀 더 나은 긍정의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적인 외교는 폐쇄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시대를 먹거리가 될 산업을 확보하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신기술을 선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기술 속국으로 수백 년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게 잘하시네요.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20여 명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한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금 또 수요일 날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 전문가 그룹 또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그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전략팀에서